자, 시작합니다. 1번 27과 9분의 1 답은 3이 될 거고요. 2번 f'x는 그렇죠. 3x제곱 플러스 1 f'1은 4로 정리됩니다. 자, 다음 3번이요. n제곱의 개수를 셉니다. 아래쪽에 2개, 위에는 6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4번이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그렇죠. 12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 b의 교집합 이 부분은 1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가운데서 B와 겹치는 영역의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5번이요. 이 부분을 A4로 나눕니다. 그러면 R제곱은 2 플러스 R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R은 2라고 나올 거예요. R은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는 R에 2를 대입합니다. 이 부분에요. 그러면 8A는 그렇죠. 2A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A라는 값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A3, A에다가 R을 2번 곱한 값이고요. 16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6번이요. 자, 확률의 합은 1이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X제곱의 평균을 알아봅니다. X제곱의 평균은 전부 공교롭게도 A 플러스 B가 4개씩 나올 거고요. 이 경우 3으로 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7번이요. 먼저 P를 찾아볼게요. P라는 녀석은 그렇죠.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Q요. Q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A 플러스 1의 X는 2A 마이너스 16. 따라서 X는 A가 자연수니까요. 그대로 나눠주시고요. A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친구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이 값은 작거나 같아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4A는 14 이렇게 정리되고요. 만족하는 A는 자연수 범위에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8번이요. 우선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줍니다. 모두 앞면 또는 모두 뒷면 따라서 이 같은 면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독립시행으로 두 번 중에 한 번이요. 4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한 번, 그리고 4분의 3의 확률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9번이요. 먼저 이 정적분 값을 그냥 단순히 K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3kx 제곱 마이너스 8kx 플러스 8. 자, 이제 저 친구를 0에서 1까지 그냥 통으로 적분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자, 적분해 주시면요. kx 세제곱 마이너스 4kx 제곱 플러스 8x. 여기에 1과 0이 들어가서 k가 되는 거고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8이고요. 0 들어가면 0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k. 즉 k란 값은 2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는요. 여기에 이 친구를 0에서 2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똑같이 0과 2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k와 x 자리에 모두 2를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16. 즉, 이 적분값은 총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갈게요. 10번. A4에서 공차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빼는 겁니다. 따라서 A1, 즉 초항이라는 것이 8,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초항이 8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K라는 값은 그렇죠. 6이 되는 거예요. 자, S10을 물었고요. 모두 잘 알다시피 10A 플러스 45D를 연산해 주시는 거고요. 350 이렇게 연산됩니다. 자, 11번 분할의 문제죠. 보통은 최대값 기준으로 세어봅니다. 자, 6개를 모두 한 주머니에 넣는 방법, 그렇죠. 한 가지가 있고요. 5개, 1개 이렇게 가르는 방법이 있어요. 5개짜리를 묶어주면 끝입니다. 65가 되고요. 6가지. 자, 최대값이 4일 때 4, 2라는 방법이 있고요. 4, 1, 1, 3개의 모둠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개, 2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6개 중에 4개를 묶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4개짜리 모둠을 정해주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최대값이 3일 때요. 3, 3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역시나 6시 2를 2팩으로 크기가 같은 집단이 2개가 나오니까요. 나누어 주시고요. 10. 마찬가지로 3과 2와 1 이런 조합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6개 중에 3개를 먼저 뽑고요. 3개 중에 2개를 뽑고요. 크기가 같은 조합은 없으니까 그대로 연산합니다. 60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이 2일 때 2, 2, 2 이렇게 한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네요. 6C2, 4C2, 2C2 3개의 모둠으로 나눠주시고요. 각 모둠의 크기가 같으므로 3팩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15가 되는 거고요. 전체 다 더해주시면 122 이렇게 정리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12번이요. 자, 이거는 x가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x가 3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이 함수는 현재 0에서 6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6. 자, 근데 4에서 6까지 면적이 8분의 1이래요. 이 면적이 8분의 1이란 이야기는 요 면적이 그렇죠. 8분의 3이란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2에서 3까지의 면적도 이 면적과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8분의 3으로 왜? 대칭이니까요.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수열 문제고요. 낯선 규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3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냥 2씩 2번 더해요. 5가 되고 7이 되고 다시 부호를 바꿔주고요. 또 2씩 2번 더해요. 그리고 또 다시 부호를 바꿔줍니다. 주기 함수가 되는 거고요. 주기 순열이 되는 거고요. A14 주기가 6이니까 A2와 같은 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14번이요. 그냥 뭐 대입하는 거죠. 주어진 규칙대로. 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가고 있고요. x 곱하기 저 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4를 빼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상수항 플러스 4가 있어요. 먼저 상수항이 정리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요 친구 플러스 요 친구 이렇게 켤레식을 곱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x가 있고요. 그럼 분자는 이거 제곱에서 x 제곱을 빼니까 4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분모요. 분모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x의 개수를 세주는 문제고요. 밑에서 하나 1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위에서는 4개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5번이요. f가 이 점을 지나니까 f1은 그렇죠 3이고요. 마찬가지로 gx가 저 점을 지나니까 f의 3은 역시 1이 됩니다. 대입해 볼게요. 1-a분의 b 플러스 1은 3이고요. 마찬가지로 3-a분의 3b 플러스 1은 1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3a 플러스 b는 2고요. a 플러스 3b 역시도 2가 되겠네요. 자, a 플러스 b를 물었어요. 4배의 a 플러스 b 변변 더한 거고요. 이 값이 4니까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자, 16번 뭐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이 문제 이 뜻은 A, B, B가 A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첫째요. B라는 친구가 그저 1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때 B는 1차 방정식이니까 원소는 최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경우에 1을 원소로 가질 때 M값은 3이 될 거고요. 두 번째요.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질 때 이때 M이라는 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자, 세 번째 놓치기 쉬운 부분 B라는 녀석이 공집합이 될 때, 즉 이 방정식 자체가 불능이 될 때 M이 1일 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M은 3가지고요. 이들의 합은 3 이렇게 답하세요. 자, 17번 그래프의 개형을 얻기 위해서 저 절대값 안을 미분합니다.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안을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12x 제곱으로 묶으면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이제 함수값을 찾아봅니다. 0이 들어가면 4가 되고요. f에 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자, 절대값 아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요렇게 0,4에서 변곡점을 한번 가지고요. 그 다음은 내려와서 2, 마이너스 12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는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아래 위로 n배 하고요. 역시 아랫부분은 접어 올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 점이 2,12n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친구요. 이 친구가 y는 m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교점의 수가 4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m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연수니까 0보다는 크고요. 12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m의 개수 an이라고 하는 것은 12n-1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S5를 구해요. 12배의 1, 2, 3, 4, 5의 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5번 나올 겁니다. 그쵸? 따라서 175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18번이요. 먼저 fx를 살필게요. fx. fx는 지금 보시면 그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후에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둘은 마이너스 1,2에서 만나고요.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것을 바로 살피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fx와 gx가 같던지.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요. fx와 gx의 부호가 서로 반대, 다르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는 현재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y는 x와 교점을 살펴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요. 이때는 2x 플러스 4는 x. 이때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는 x.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때는 5라고 하는 각각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이것을 계산을 할 때 gx를 가지고 연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gx는 이것의 대칭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2,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갈립니다. 즉, x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먼저 요 구간을 살펴볼게요. 2x 플러스 4, 2배 한 다음에 4를 더했어요. 그렇다면 역함수는 4를 먼저 빼고요.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gx를 적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gx는 2분의 x 마이너스 4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제일 먼저 x에서 2분의 5를 빼고요. 그 다음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역으로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살펴볼게요. fx와 gx. f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달라지고요. gx는 그렇죠. 2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자, fx는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때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이너스 gx, 이것이 마이너스 gx, 이것이 마이너스 gx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2분의 x 플러스 4가 gx로 들어가고요. 2분의 x 플러스 4가 gx로 들어가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5 이것을 2배 한 것이 gx로 들어갑니다. 차례로 연산을 해주시고요. 연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4,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구간은 1. 우리가 전제로 한 구간 안에 범위 안에 드는 값은 이 값밖에 없어요. 얘들은 변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체 해는 3개가 되는 거고요. 이들의 합은 2분의 1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번이요. 먼저 이 변을요 쭉 연장을 해줘요. 이 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그럼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은 1대2 닮음이 2대1 닮음이 될 거예요. 즉 이 원과 이 원은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면 이 원의 지름은 2r이 되는 거고요. 이 큰 원의 지름은 그렇죠 4r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2r이 되는 루트 2r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요. 원래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2였죠. 이제 우리는 넓이 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분의 이것 그 제곱이 되는 거고요. 넓이 b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2분의 1r 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넓이의 합은 1-2분의 1r 제곱분의 r은 첫 번째 원의 넓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지름을.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할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1대 2대 루트 5겠네요.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2, 높이가 1이니까 1이고요. 마찬가지로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을 하시면 전체 변 길이의 합 3 플러스 루트 5라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따라서 r제곱은 3 플러스 루트 5분의
2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조금 복잡하고 귀찮지만 넣어서 마저 연산하고 정리해 주시면 1번이라는 결과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이번은 20번이요. 자, 20번. 우선 n은 2p 플러스 3이다. 그냥 이 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요.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4p개의 과자를 짝수개씩 2개의 구분 안 되는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겁니다. 그럼 이 접시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p, 여기는 0, 여기는 4p-2,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접시니까 2p까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는 p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과자를 나눠주면 나에는 q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친구가 p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가 q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2에서 6까지의 합 2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1에서 5까지의 합 15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다의 값은 35가 됩니다. 자, F6은 p 플러스 1이니까요. 7이 되고요. g의 11, 그대로 11. k 역시 35라는 것을 구했고요. 이들의 합은 53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21번이요. fx는 우함수입니다. fx는 우함수고요. gx 역시도 f를 2번 탔으니까 역시 우함수가 돼요.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x는 0이다 라는 것이 반드시 이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됩니다. f의 f0,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f0이라는 것은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건 0 이상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과연 정의역에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나요? 따라서 안쪽에 f0이라는 값은 루트 k가 되는 겁니다. k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되는 순간 3개의 실근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마저 연산을 하시면요. 루트의 아니죠. 절대값의 마이너스 k라는 값이 루트 k 연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k라는 값은 1 이야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당연히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릴 거고요. 이렇게 한 칸 내려와 있던 그래프가 위로 접혀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을 제곱하고요. 한 칸 내리고요. 접어 올리면 비로소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g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자, 0에서 시작을 해서 한 칸 1까지 올라가고요. 다시 위로 볼록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점은 1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F를 2번 타고 가서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엔 1이었을 거고 그 전에 이것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 2 또는 0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0이라는 근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이 지점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기억, F0은 2다. 아니죠. F0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G의 알파가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서 만족한다. 루트 2에서는 이 값이 0이고요. 루트 3을 넣어보겠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렇죠. 2가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들어가면 3이 되겠네요. 루트 3에서는 3이라는 값을 갖고요. 루트 3,3을 지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k는 1이니까요. 1이 되는 지점은 반드시 한번 지날 거고요. 니은은 참이 됩니다. 자, 이번엔 디귿이요. 자, 미분계수가 1이 되는 점 오른쪽에서 살펴볼게요. 1이 되는 점이 하나, 둘, 잘하면 2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왼쪽으로 대칭되면 1이 될 수가 없고요.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면 왼쪽에서도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하나, 1이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최대 개수는 3개까지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22번이요. 자, 6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3개, 6, 5, 4의 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20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23번이요. 로그에 3을 밑으로는 진수를 묶어주면 약분이 되고 9 곱하기 3. 따라서 3으로 정리됩니다. 자, 24번이요. AN의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의 합을 반으로 갈라요. 2n승 플러스 2n, n 이야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BN의 합을 TN이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차를 반 갈라요. 그렇다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야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요거 두 개에서 요거 하나를 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2의 n 플러스 3n 이야기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n이 5일 때를 연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47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25번이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x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클 때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a라는 값은 2. 이야기 이렇게 해주세요. 자, 26번이요. 자,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뭐 게임을 계속 해요. 근데 매번 확률은 같겠죠. 따라서 x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n번 시행이고요. 매번 확률은 p라고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의 x의 평균은 np가 되는 거고요. v의 x의 분산은 npq가 되는 겁니다. 시그마 제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점수예요. 점수는 나올 때마다 4점이기 때문에 x번 나온다라면 4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x의 평균은 4np고요. v의 4x 이것은 16npq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진 부등식에 대입을 하고요. 그러면 3배의 4np가 커야 되겠네요. 16배의 npq보다. 그렇죠? 자, 연산을 해주시면 4분의 3보다 q라는 녀석 여사건의 확률이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p는 최소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6가지 가운데서 9가지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시요. 9가지 이상의 경우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이번에는 곱이 1이다. 1 한 가지밖에 없겠죠. 곱이 2요. 2, 1과 1, 2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곱이 3이라면 3, 1, 1, 3. 자, 곱이 4, 4, 1, 2, 2, 1, 4 이렇게 되고요. 곱이 5라고 하면 5, 1과 1, 5 드디어 9가지를 넘는 경우가 나왔어요. 따라서 K의 최소값은 5, 곱이 5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7번이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곳은 0이 되고요. 이곳은 a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함수값을 갖는 여기 이 친구가 바로 b가 돼야 저 모양을 만족을 시킬 거예요. 자, 0과 a에서 미분계수는 0일 거고요. 즉 프라임 x의 두 해는 바로 0과 a가 되는 겁니다. 자, f 프라임 x는 그렇죠. 3x의 x-a 이야기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는 f 프라임 x를 한번 그려볼게요. f 프라임 x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a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이 면적이 가장 최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면적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b와 0 그리고 0과 a 사이의 간격이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아울러 1대 2고요.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하고요. a라고 하는 값은 4가 돼야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 면적을 실제로 구해줄게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3x의 x-4를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그렇죠. 0과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요. 0이 들어갔을 땐 0,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는 8 플러스 24. 따라서 3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갈게요. 자, 28번. 현재 출발은 앞면 2개, 뒷면 2개 이 모양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나올 수 있는 결과, 2개를 뒤집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은 면을 보이거나 이럴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혹은 앞면 둘, 뒷면 둘이 유지될 확률이 3분의 2입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전부 같은 모양일 때는 무조건 100%요. 앞면 둘, 뒷면 둘로 전환이 될 거고요. 역시 이 모양으로 유지될 확률은 처음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3분의 1일 거예요. 자, 여기서는 또다시 갈리겠죠. 전부 같은 모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앞면 둘, 뒷면 둘로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각각 3분의 2에서 출발을 해서 3분의 1과 3분의 2로 다시 갈립니다. 따라서 9분의 2와 9분의 4, 2차 시기에서 가질 수 있는 모양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우리는 뭐 HHTT 이 모양으로 오는 것을 원하고요. 자, 첫 번째 경우에서도 이 모양이 될 수 있어요. 현재까지 모양이 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여기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이 모양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9분의 2의 확률로 이 모양이라면 9분의 2 그대로 100% 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모양이었다면 현재까지 이 모양일 확률이 9분의 4, 여기서 다시 이 모양을 유지할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차례로 1, 2, 3이라고 해주시고요. 1, 2, 3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것은 그렇죠. 1과 3, 이 두 가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연산을 해주시고요. 10분의 7, 따라서 10p는 7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29번이요. 먼저 그래프를 그립니다. 구간은 두 개예요. 0에서 2까지의 구간이 있고요. 2에서 4까지의 구간이 있어요. 0, 2, 4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 높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gx라는 함수값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y는 ft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과 이 원래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리는 빗금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ft가 움직입니다. 어디에서? 저 위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차례로 조금씩 내려올 거고요. 그러면 초반에는 요만큼의 증분과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의 감소분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gx는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 높이가 하필이면 딱 2가 되었을 때 볼게요. 요만큼의 증분과 요만큼의 감소분이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의 감소분과 요만큼의 증분이 또한 같을 거예요. 이 그래프는 서로 대칭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f의 a라고 하는 값, 그렇죠? 바로 이때가 a가 되는 거고요. 감소가 멈추는 지점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이 값이 높이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a는 결국 루트 2가 돼야 하는 겁니다. 자, 저 그래프를 연산하기 쉽게 조금 변형을 해주고요. 그렇다면 y는 x제곱 그래서 자 2가 있을 거고요. 루트 2가 있을 겁니다. 이 높이는 2가 될 거고요. 이 높이는 4가 될 거예요. 현재 이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면적을 구해서 2배를 해줄 겁니다. 자, 인테그랄 0에서 루트 2까지 2-x제곱 dx 그리고는 루트 2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의 dx 이 전체의 2배를 해준 값이 바로 b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는 b를 미리 연산을 해봤어요. 3분의 16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요. 이제 3분의 19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이들 간의 차를 물었으니까 9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번이요. y는 x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1을 지날 겁니다. 조건 가에 의해서 hx다라고 하는 함수는 감소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저 3차 함수를 뒤집어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왔대요. 이 점이 3,-1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한 강화점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초록색 gx를 x가 1보다 작을 때 구간에서 찾아볼 건데요. 그렇다면 초록색 gx는 대칭이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에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는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k배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1,1을 지나야 하니까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야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hx의 마저 왼쪽 부분, 즉 fx를 그릴 건데요. fx라고 하는 녀석은 2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x제곱 플러스 라지 bx 플러스 라지 c 이렇게 특정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반드시 이 3차 함수와 한 점에서 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쪽 편에서도 대칭시켰을 때 교점이 하나, 총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교점을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fx를 찾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f에 1이 들어가서는 역시 연결이 돼야 되니까 1일 거고요. 이번에는 f'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초록색 끝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들어갈 때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gx 3차 함수 마이너스
2차 함수를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3차항 계수를 가질 거고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할 겁니다. 위에 조건들을 다 쓰시고요. 그리고 마저 계수 비교를 해주시면요. 계산이 제법 길어요. 계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계산을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다 해주시면 알파는 1-3분의 4 루트 6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 c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h0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hx가 그냥 특정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h0의 값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h0은 f의 0, 즉 라지 c의 값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a 플러스 a 루트 6 플러스 b라는 값이 바로 3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2분의 1을 60배를 하니까 우리는 답은 3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